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네, 회사 이름이 네. 오픈나루. 멋있는 것 같은데, 모던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네. 뭐 하는 회사예요, 오픈나루는요? 오픈나루는 오픈소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오픈소스에 필요한 모니터링 툴이라든지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픈소스의 나루토가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창업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 만드신 거예요, 회사는요? 2013년에 설립됐습니다. 네. 요즘 그렇다면 요즘 이제 오픈소스 네. 이쪽에 관련돼가지고, 시장 같은 거라든지 수요 같은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같은 기술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데모를 네. 네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데모 하나 준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가지 준비하셨다는데 저- 이것이 오늘 방송을 위해서만 오늘만 특별히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오픈나루는 오늘 보여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시연이나 데모 같은 것들을 평소에도 많이 만드시는지. 네. 저희가 평소에도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엔지니어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전 직원이 달려붙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OC라는 비대면 POC를 위해서 한 14가지 정도의 동영상을 각각 주제에 맞게 네네네.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픈나루 홈페이지 가보니까 네. 사이트 보니까 이게 컨텐츠를 굉장히 텍스트 컨텐츠도 그렇고 굉장히 내용이 뎁스가 좋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데모도 제가 좀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데모. 네. 첫 번째 데모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컨테이너라는 것이 굉장히 가볍고 빠르다라고 했는데 실전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VM 환경하고 컨테이너 환경을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예를 들어서 4코어 16기가의 동일한 머신이 있다면 VM은 몇 개까지 올릴 수 있고 컨테이너는 몇 개까지 올릴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비교를 해서 그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을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얘기 나면서 정말 컨테이너가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경량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네네. 한 번째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한번 데모 보도록 할까요?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VM 환경 말씀드렸다시피 4코어 16기가 머신에 VM을 올렸을 때 몇 개를 올릴 수 있는지 저희가 보려고 하고요. 동일한 머신에 컨테이너를 올렸을 때 몇 개까지 올라가는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4코어 16기가 머신이기 때문에 1코어씩 잡았을 때 VM이 4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었었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데모를 통해서 실제 몇 개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레드리눅스 7.7 머신에 KVM이라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톰캣 위에다가 전자정부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려고 했고 VM 안에도 톰캣을 여러 개 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4개 정도까지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면 이 안에 탭이 보이시는데 그 탭 4개가 VM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컨테이너, 그 VM 안에 톰캣을 4개씩 띄워서요. 그것이 동작하는지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클릭하면 이렇게 전자정부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 머신이 사용하는 메모리 사용량과 CPU 사용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지금 VM을 4개까지 구성을 했는데 5개 VM을 띄우려고 할 때는 보시는 화면처럼 에러 메시지가 나면서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기가 메모리가 꽉 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머신에다가 했습니다. 동일한 머신에
컨테이너를 올릴 때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톰캣 그다음에 동일한 전자정부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몇 개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쳤을 때 컨테이너가 20개까지 만들어집니다. 아, 네. 네네. 요 옆에 보시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 안에 컨테이너가 지금 몇 개까지 떴는지 지금 20개 뜬 게 보이실 거고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고요. 이번엔 또 다시 컨테이너를 20개 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저렇게 40개까지 증가를 했고요. 메모리도 지금 16개까지 다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URL을 브라우저에서 한번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총 40개까지의 컨테이너가 동일한 머신에서 동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결과인데요. 네. 동일하게 4코어 16기가 머신에 VM을 4개까지 만들 수 있었고 5개 만들 때는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톰캣 인스턴스로 보자면 총 16개가 만들어졌고요.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에 40개 정도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머신에 더 많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집중도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 이사님 두 번째 데모는 어떤 데모죠? 두 번째 데모는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태 때문에 기업에서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업 내에서 메신저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 슬랙 같은 유료 메신저를 사용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슬랙 실리콘밸리에서 핫한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 유료이고 뭐 또 데이터가 밖에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오픈소스 메신저를 메타머스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네. 그 메타머스라는 메신저를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설치만 하면 네, 그걸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실제 오픈하루는 그런 식으로 메신저를 쓰고 있나요? 업무에?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메신저가 이 메타머스라는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픈 컨테이너 환경에 메타머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라든지 고랭으로 개발된 메타머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몇 가지 스크립트만 명령만 입력하면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 메타머스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그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너무 순식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동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명령을 이용해서 MySQL 컨테이너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모스라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URL이 생성되고 그 URL로 접속하면 바로 이렇게 메타모스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거기에 계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계정이 서로 메신저로 채팅을 주고받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타모스는 웹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같은 휴대폰에서도 메신저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 내에서 바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메신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사용자가 서로 채팅을 주고받는 이런 메시지 서버를 구성했습니다. 한 10분이면 다 구성이 될 겁니다. 진짜 그 오픈나루는 네. 오픈 소스의 나루토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런 이제 뭐 메타모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오픈소스 좋은 것들 같은 것을 기대해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겠네요 지금. 네, 저희 내부적으로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또 많이 오픈소스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새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로 된 뭐 도커 이미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커부도 있고 요새 굉장히 그런 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를 쓰는 게 굉장히 쉬워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오픈소스라는 것들이 설치나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커 컨테이너라는 개념 자체가 설치의 혁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설치의 혁명이라는 거는 진짜 누구나 빠르게 손쉽게 네. 버튼만 클릭하면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의 단점으로 단점으로 얘기될 수 있었던 이런 설치 구성에 대한 것들을 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서비스 할 때 뭐 설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략 경량화도 간소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도 이제 높아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엔지니어가 할 일들이 굉장히 그렇죠. 줄어들고 본질에만 집중하고 네, 맞습니다. 더 생산성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데모는 어떤 데모입니까? 세 번째 데모는 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대국 이후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기업의 IT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그 IT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 구성 요소들을 분석가 A에게 제공하는 것과 B에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될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툴을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배포를 해서 다른 사용자에게 동일한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서 보여드리는 것들을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IT 부서에서 네. 이런 게 없으면 각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 AI나 머신러닝 이용할 사람들한테 네. 일일이 가서 셋업을 다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그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딱 컨테이너 이미지로 해가지고 주피터 네. 노트북을 배포만 하면 네. 이 사람도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네. 이 분석 도구의 사스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 주피터 허브라는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해주는 허브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 주피터 허브가 설치되면 실제 사용자 유저 1, 유저 2에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을 해줄 텐데요. 이렇게 동일한 환경에 컨테이너들이 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시프트에서는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설치, 구성, 그 다음에 운영을 자동화해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워크로 굉장히 간편하게 원래 도커가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운영까지도 더 간소화해주겠다라는 게 목적이 이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주피터 허브라는 툴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주피터 허브가 설치가 되고요. 그 허브 상에서 실제로 이제 각각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클릭만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쫙 설치되는 것들이 보일 거고요. 이 화면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네. 다음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걸 설치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이걸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데 저희가 샘플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타이타닉의 승선 기록, 그러니까 뭐 타이타닉의 승선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네, 그 CSV 파일을 네. 로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해보는 네. 것들을 이제 재현을 해볼 건데요. 네. 남녀 성별이라든지 좌석의 등급이라든지 생존율, 남자가 더 많이 남았을까요? 여자가 다 많이 영화 보면 여자가 많이 살았죠. 그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남자들이 양보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는데 네. 그게 실제 데이터
분석했을 때 아, 그런 데이터가 정말 데이터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정으로 한 사용자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생성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이렇게 테이블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그런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남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는지 여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는지 이런 남녀의 비율은 얼마인지 이런 네네.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해 보는 과정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용자에게 다른 이런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OCP 어드민 유저 1, 2 이렇게 각각 네네. 동일한 분석 환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 여성의 생존 비율이 네. 남자보다 3배가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네. 영어처럼 많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게 뭐 남자가 양보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어떻습니까? 그 우리 오늘 얘기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요새 이제 오픈 데이터 해가지고 네. 오픈 소스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많이 요새 오픈 데이터 많이 마이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도 많이 오픈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도 좀 서비스 같은 거 해주시나요? 어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네. 주로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한다는 것들은 이제 뭐 수학적이라든지 통계적으로 네네. 어떤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주제가 약간 다른 거지만 요즘 가장 뭐 핫한 오픈 소스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추천해 주신다면. 쿠버네티스가 쿠버네티스. 쿠버네티스가 가장 핫하다고 아,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저희. 역시. 자, 그러면 마지막 데모는 어떤 데모인가요? 네. 마지막 데모는 이제 자원을 할당해 주는 이런 데모인데요. 기업에서는 보통 여러 개의 시스템들로 업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업의 시스템들은 그 시스템이 한 달에 한 번 피크를 치더라도 그 피크에 더 많은 피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거보다 더 많은 시스템 용량을 가지고 네네. 있게 되고요. 사이징이 만만치 않죠, 요즘 네,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을 위해서 사이즈를 굉장히 머신을 많이 준비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업무는 월말에 많고 어떤 업무는 월초에 많고 뭐 이런 네. 각각의 다른 업무 패턴을 보인다면 모두 다 그 맥시멈을 넘어설 만큼의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컨테이너 같은 환경이 됐을 때는 가변적으로 부하에 따라서 시스템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작은 자원을 준비를 해놓고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늘었다 줄였다 하면 네네. 서버 대수는 더 작지만 피크 시간에 다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이렇게 피크 시간이 서로 다른 두 업무를 시뮬레이션해서 네. 부하를 줘서 한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데모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선이 있는데요. 흰색, 빨간색 이런 선이 있는데 각각의 피크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각각의 이런 피크 시간이 다를 텐데 이 피크 시간을 넘어서는 맥시멈 만큼의 시스템 사이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컨테이너 환경 같은 오토스케일 환경이라면 그 평균에 가까운 평균보다 조금 높은 그런 사이즈만 가진다면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포탈과 그룹웨어라는 업무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 포탈과 그룹웨어는 5개에서 10개까지 부하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 환경에
J미터를 이용해서 부하를 줬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5개까지밖에 서비스를 못한다라는 가정에 부하를 줘봤습니다. 부하를 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응답 시간, 밑에 보이는 이렇게 점이 찍히는 그래프가 응답 시간이거든요. 아, 그 네. 응답 시간의 그래프가 30초를 넘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분포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이렇게 부하 주는 저런 것도 되게 아주 잘 만들었네요. 저희가 하고 있는 APM이고 아, 네, 개발해서 네. 하고 있는 아, 네. APM이고요. 아, 네. 컨테이너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오전에는 포탈 업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오후에는 그룹웨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요 밑에 보이는 요 두 가지 명령만으로 5에서 10까지 늘어나고 줄어들고 CPU가 60%를 넘어서면 늘어나라라고 설정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부하를 주는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5개에서 더 늘어나지 못하는 환경에서 부하를 줬을 때보다 네네. 지금 이제 부하가 늘어나면서 컨테이너가 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그렇네요. 하고요. 이렇게 개수가 1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높이는 딱 어느 정도 네. 뭐 조절이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5개일 때는 분포가 위에도 많이 분포가 됐지만 네. 10개까지 늘어나니까 동일한 부하에 대해서도 이렇게 4초 미만으로 응답 네, 시간을 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룹웨어 업무가 오후에 부하를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오토 스케일링으로 부하를 받아서 이렇게 10개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부하를 또 동일하게 주더라도 응답 시간의 분포는 4초 미만의 응답 네.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기존 5개에서 더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환경에서는 평균 응답 시간이 2.3초. 네. 그런데 이제 최대 응답 시간은 20초 가량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사용자들도 많이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오토 스케일링이 돼서 5개에서 10개까지 늘어나는 환경이라면 평균 응답 시간이 0.9초 정도가 네. 되니까 보다 더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회사 현업들이 네. IT 부서 사람들한테 되게 고맙다고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IT 부서도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 실제 시장에서의 지금 어떤 뭐 현황이랄까? 반응들은 어때요?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지만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셔서 이제 문의를 많이 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이런 기술들이 누군가 먼저 확고한 이런 아키텍처를 잡는다면 이제 기업 내에서도 지금의 도입 속도보다 네.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픈나루에서 지금 레드햇과 함께 이제 이런 이제 언택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완전 이제 POC 같은 것도 이제 정기 좀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POC를 체험을 해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런 언택트 POC를 준비한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 설명과 실제 보여드리는 것 같은 데모들을 좀 더 길게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